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도 굉장히 좀 그 비상 상황이죠. 오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자택과 국회의원실 압수수색했고 조지현 국민의힘 의원실도 이제 압수수색을 한 상황인데 이제 당시 이제 국회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대요. 근데 이제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안 가결 후에도 1시간가량 국무회의 소집을 지연시켰고 계엄 선포된 후에 오후 11시 11분부터 7분가량 추경호 원내대표랑 통화를 했다. 그리고 이제 한덕수 전 총리가 했던 말이 추 대표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특검의 수사 그러면 정당하게 봐야 되는 것이냐. 이 부분 어떻게 판단하시죠? 조 대표님부터 말씀 주시죠. 근데 그 압수수색 영장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라고 딱 특정됐죠. 이게 추경호 원내대표가 출국까지 됐죠. 예, 예. 그 아주 어마어마한 건데 예. 더불어 지금 전 원내대표를 상대로 그렇게 하는 게 결국 국민의힘 전체를 겨냥한 이제 첫 스텝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게 만약 예컨대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된다고 할 때 예. 그걸 입증할 수 있느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절대 참석하면 안 된다고 뭐 했다든지 예. 이게 안 나오고 그 당사로 모여라 했다가 국회로 모여라 했다가 시간을 왔다 갔다 지연했다. 한 게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18명 말고는 못 들어가게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어떤 동조한 혐의가 있기는 있는데 고의성을 입증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예. 있습니다. 예. 저는 그 11시 11분부터 잘 아시겠네. 7분 동안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덕수 총리에게 먼저 전화를 했어요. 근데 한덕수 총리에게 전화하기 전에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전화를 해서 일단 상황 파악을 하고 좀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에게 전화한 게 아닌가 싶은데 예. 걱정하지 마라는 얘기를 한덕수 총리가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11시 11분이라고 하는 것은 예. 이미 비상계엄도 선포했고 예. 뭐 국무회의도 형식적으로 외관을 작출해 갖고 했죠. 뭐 했고 근데 이제 그 서명은 국무위원들이 안 하고 나갔고 그거 다 뒤처리까지 끝내고 본인이 정부 서울청사 본인 집무실에 와 있는 상태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랑 한 거예요. 그 전화를 받은 거예요. 예. 근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는요. 이런 상황에선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하려고는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무마시킬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예. 근데 이미 그때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국무회의 지난 상황이고. 이미 계엄령이 선포됐고 실제 그 계엄 상황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그때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걱정하지 말라는 윤 대통령이 시도한 비상계엄이 잘 될 것 같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11시 11분에 둘 중에 하나라고요. 11시 11분에 걱정하지 말라는 건 계엄 선포된 이후에 걱정하지 마. 그렇죠. 계엄 선포된 대로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측면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해될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맥락상으로는. 근데 저는 그래서 그 앞뒤가 안 나오고 앞뒤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안 나오고 그냥 걱정하지 마라. 요것만 나오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이제 추론을 해보면 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요 상황에 대해서 제일 자세히 기록한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거든요. 예. 그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예, 책에 보면은 예. 아주 긴박하게 예. 나와 있는데 문제는 이제 특검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소환할 거라고. 참고인으로. 안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예. 반드시 당사자거든요. 예. 예. 그러고 한동훈 전 대표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예. 그러네요. 그렇죠.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예. 그래서 당대표의 지위를 받는 원내대표가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이 명령 관계는 잘 모르겠지만은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초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아마 특검에서 부르려고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예. 사실 그 소환에 응하기는 좀 그래요. 아, 그런가요? 네. 근데 그 본인의 책에 아주 상세하게 그러니까요. 써놨습니다. 본인의 책에 보면요. 예.
가장 먼저 정치인 중에 가장 먼저 비상계엄 반대 메시지를 낸 게 한동훈입니다. 물론이죠. 이재명 대표보다 훨씬 앞섰고요. 그 어떤 야당 정치인보다도 앞섰어요. 그리고 그거를 또 반복적으로 또 냅니다. 근데 두 번째 계엄 반대 메시지를 그날 밤 11시 30분경에 내면서 당대표도 냈으니까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요청을 합니다. 원내대표도 내세요. 같은 취지를 좀 내주세요.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뭐 당대표까지 냈는데 굳이 뭐 원내대표가 또 낼 필요 있습니까? 이러면서 거절을 했거든요. 뭐 그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이 참 재밌는 게 추경호 원내대표는 홍철호 정무수석하고도 통화 잘 됐고 본인이 걸어서. 예. 국무총리에도 전화가 오니까 잘 됐고 또 대통령으로부터는 전화도 오고. 받았죠. 예. 예. 뭐 그런데 한동훈 당대표는요. 예. 이 밤 10시에 원래 10시에 그 대국민 담화 10시 20분. 예. 하기로 했는데 원래 예정은 예. 공지는 아. 좀 늦어졌잖아요. 국무회의 뭐 한다고 해서 20분 정도 늦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10시 한다는 거 보고 그 홍철호 정무수석에 문자를 보내요. 한동훈 대표가 예. 그게 본인 거기 그 국민이 먼저인데 책에 다 나옵니다. 예.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그랬더니 비상사태 하면서 유유 이렇게 해놔요. 그랬더니 그 한동훈 대표가 뭐 예상 관련입니까 했더니 익십을 해버려요. 홍철호 정무수석이 예, 익십을 하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전화를 해요. 전화도 안 받아요. 예.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건 뭐 다 사통팔달이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저 책을 읽어본 제가 느낌으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매우 불리한 정언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예, 한동훈 한동훈 대표의 대표의 책 그 내용 내용이. 자체가 예. 의미심장하네요, 사실은. 내란 우두머리라고 하는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 연락하지 않고 그리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했고 네. 또 한덕수 전 총리는 11시 11분부터 7분간 통화했는데 추경호 대표 걱정하지 마 이런 네. 얘기까지 한 상황이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 입장에 대해서 검찰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냐 이 부분 그 출국 금지를 했다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국회의원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한다는 건 그렇죠. 그래서 뭐 추경호 원내대표는 저희도 그때 같이 그 당대표 시절 활동했던 분이니까 참 뭐라고 쉽게 얘기할 수가 없고 그래요. 아주 뭐 예. 정확한 팩트에 기초해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그 좀 의문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도 본인이 억울하다만 할 게 아니라 그런 의문점들에 대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정확하게 뭐 떳떳하다면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야 돼요. 소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11시 22분에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를 받아서 2분여 통화하고 근데 자기가 계엄에 협조할 거면 윤 대통령 전화 받은 다음에 왜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변경했겠느냐. 그거를 주요한 자신의 그 해명에 그걸로 쓰는데 예. 그러면 당사에서 국회로 의원총회 장소를 바꿨으면 계속 그 유지를 해야 되는데 예. 밤 12시 자정이 넘어서 공시 3분에는 또 다시 당사로 바꿔요.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당사. 이 12시 이후에 4번이나 공지합니다.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2번 통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본회의 개최한다는 우원식 의장의 의지를 분명히 파악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라도 표결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오시오. 본회의장으로 오도록 유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추경호 원내대표가 소명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지금 알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그 대화에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올랐느냐 안 올랐느냐예요.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 보고 한동훈 대표 말 듣지 마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 또 다른 쟁점은 이게 계엄 해제 결의한 다음에 국무회의 소집해가지고 해제 선포를 하는 게 늦어지잖아요, 그죠? 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 합참 결심 지원실로 가잖아요. 예. 거기 가서 그 몇 사람만 남아 있으니까 다른 그때 정진석 비서실장하고 그다음 신원식 아마
안보실장 가서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시 이제 법률책 펴놓고 이거 어떻게 다시 한 번 더 펼 수 없느냐 뭐 그런 걸 검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또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행동하고 이런 게 다 이렇게 엮이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한동훈 전 대표의 그 정언은 그 책은 그 사건이 나고 나서 뭐 한 2달 뒤에 쓴 거고 해가지고 예. 긴박감도 있고 아 이거 정화하겠다는 생각도 들고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대체로 어떻게 하든지 계엄을 한 번 더 선포하든지 하는 것을 검토한 것처럼 비춰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자, 세 번째 영상 보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여야 의상의 한복과 상복으로 나누면서 극한 드립의 예고편을 본 상황인데 일단 영상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네,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한복을 입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복을 입고 검은색 옷을 주로 입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뭐 이제 압수수색까지 있는 상황에서 여야 간의 극한 드립이 예상되는 상황이기도 한데 의원님 의정 활동 많이 하셨으니까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좀. 아주 이거 뭐 국제적으로 좀 안 좋은 망신이죠. 망신인가요? 예. 예. 이거 뭐 한복은 우리가 보통 애경사 하는데 경사고 축하할 일. 저 상복은 애사고. 그러니까 참 여야가 대립하는 건 어느 나라 비슷하겠지만 예. 이렇게 극과 극이냐 참 모양새가 안 좋죠. 그러니까 우리 국회 전체의 어떤 품격이 추락한 날이다 이렇게 봅니다. 한복을 입고 등원한 적은 이번이 처음인 저 거죠? 처음 봤어요. 저도 예, 처음 본 것 같은데 조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 복장이라는 것은 강제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는 양심의 거니까. 자유에. 그럼 무슨 옷을 입으시오 하고 권할 수는 있지만 일제히 뭘 입고 나오라고 하는 거는 그건 뭐 요새 교복도 폐지됐는데 그렇고 그다음에 상복 입는 거는 그건 또 지나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민주주의가 죽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국회에서 상복 입으면 민주주의가 죽은 게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해결하고 해가지고 다시 국제적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마당에 예. 왜 하필 국민의힘이 상복을 입습니까? 그 잘못하면은 해석하기 나누면은 예. 국민의힘을 위한 상복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상징성이 있는 데서는 일종의 경거망동입니다. 이 상복 입고 하고 뭐 시위할 때도 막 초상하는 예. 그거 퍼포먼스. 얼마나 보기 힘듭니까? 보기 막 마이크 막 틀어놓고 아침부터 예. 곡 소리를 들어왔는데 보수 정당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민주당이 뭐 한복을 입었다 한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상복으로 대응하면 안 되지. 상복 본인들이란 상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상복 대응 자체는 좋지 않았다. 아무튼 뭐 여야의 어떤 극한 대립을 상징력을 보이는 장면이기도 한데 지금 이제 여러 쟁점 법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석 전에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정부조직 개편안, 정부조직법 개편안 이걸 처리할 예정이고 핵심적으로 이제 검찰청을 폐지를 하고 검찰 개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 안에서도 지금 이제 이 중수청을 어디에 놓을 것이냐, 법무부에 놓을 거냐, 행안부에 놓을 거냐 이거 가지고 또 좀 민주당 내에서도 진보 진영에 좀 대립이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 그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지금 국민의 제1야당이 예. 워낙 그 무력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 여권 내 파워 게임이 이렇게 일찍 시작된 정권이 없었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취임 3개월이 채 안 됐어요. 100일이 안 됐죠. 다음 주가 100일이에요, 사실. 예. 근데 지금 검찰 개혁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여권 내 파워 게임이거든요. 근데 정청래 대표가 원하는 식으로 이게 처리가 되잖아요. 예. 결말이 나잖아요. 예. 그럼 앞으로 네. 대통령실이 늘 당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놨는데 지금 특검은 분리가 됐어요? 특검은 다 합쳐져 있는 게 특검이에요. 그렇죠. 수사 기소 다 하고 있죠. 수사 기소 다 할 수 있는 게 특검이에요. 그 앞으로 제대로 뭐 하려면 특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예, 앞으로 제일. 근데 특검은 입법사항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쪽에서 당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돼요. 아. 정청래가 노리는 게 바로 전 그거라고 봐요. 예.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지금 행안부안과 법무부안 어느 안으로 통과가 되면 당 아, 그러니까 저기죠. 행안부 안으로 행안부 안으로. 하고 보안 수사권은 아예 주지 않고 예. 보안 수사권 주지 않고 중수청은 행안부에 갖다 붙여놓고 예. 예. 그 안이 이러면은 되면? 그 수사도 뭐 기소도 제대로 안 될 거예요. 공소유지도 제대로 안 될 거고 그런데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면 특검 말고는 없다니까요. 아, 그 오히려 그러면 그 안이 통과되면 당으로 확실히 예. 무게 당에 될 것이다. 뭐 대통령 당에서 이것 좀 해 주세요. 아하. 예. 조 대표님. 이게 검찰 개혁이 이게 과연 개혁인지 이게 국민들의 불편 이런 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이 정치인들의 불편 문제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검찰이 잘못한 부분은 정치 수사를 잘못했다는 걸로 가지고 이렇게 개혁이란 말로 하니까 일단 보복적 개혁을 복수전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는데 아예 특수부 수사를 검찰이 못하게 해버리든지 그 다음에 이제 기소 뭐 분리하더라도 보완 수사, 재수사 이런 건 있어야 최소한의 통제가 되는데 지금 하는 대로 내버려 둬버리면은 행정안전부로 몰리죠. 그럼 경찰도 있지, 또 중수청도 있지. 그러면 또 검사가 보안 수사권 행사도 못한다. 완전히 어떤 어마어마한 그 권력기관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국민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럼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여기 물려갔다가 저기 물려갔다가 또 자기들끼리 관할권 가지고 막 싸우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변호사들이 또 뭐 문제 제기하고 예. 하면은 수사와 재판이 늦어질 거라고. 그게 제일 문제 아닙니까? 우리나라 네. 수사 재판이 세계에서 제일 빠른 편입니다. 아하. 그래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그 평가하는 그게 있어요. 특히 민사소송은 세계 1등입니다. 그 효율성 면에서. 예. 예. 다만 검찰이 정치 수사에서 항상 문제가 생겼는데 그거 빼면은 검찰청을 왜 없앱니까? 그것만 삭도로 내면 되지. 그래서 사잡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은 좀 신중론인데 딱 맞섰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리더십을 잃지 않으려면은 두 개는 관철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검찰청 없애는 건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게 중수청을 법무부에 둬야지. 그다음에 보안 수사권까지. 검사들이 가질 수 있도록. 그러면 이건 완전히 백기투항하는 거, 백기항복하는 거지. 대통령이 예. 그 뒤에 사태는 어떻게 될까요? 그 뒤에. 그래서 지금까지 이 갈등이 워낙 엄청나서 믿어지지를 않았어요. 이거 양쪽이 다 서로 약속 대련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보니까 이게 진짜다. 사실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너무 조기에 일어난 것 같아요. 마지막에. 그렇죠. 사실은 현직 검사장이 검찰 개혁 오적을 현 그러니까 법무부에 있는 그 고위 네. 관료들에서 이렇게 했던 것 자체도 정말 말씀하신 대로 뭔가 지금 그렇죠. 정권 초기부터 큰 싸움이 있는 것이다. 근데 어제 저 예결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그 임은정 동부지검장 언행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징계할 생각은 아직 없다. 이거 완전히 공직 기강이 저 땅바닥에 완전히 처박힌 거거든요. 근데 징계할 생각 없다? 이러면 공직 기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이게 이제 출범한 지 3개월도 안 됐어요. 이때가 가장 그립감이 쓸 때인데.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제1야당이 하도 저 없어 보이니까. 그러니까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검찰 개혁안을 국민의힘이 내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요. 예. 지금 국민의힘이 내란 특별재판부라든가 특검 기간 연장하는 건 반대하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검찰 개혁에는 별다른 소리 안 내요. 그렇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런 식으로 막 쪼개져 버리면 자기가 뭔가 잘못해도 괜찮아요. 수사를 좀 무디게 받을 거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만도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그렇죠. 어. 우리나라에 말이죠. 이 부처 이름이 다 바뀌잖아요. 그죠? 예. 여러 번 바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 이제 행안부가 됐다가 행부가 됐다가 내무부였다가 옛날에 예. 산업부가 됐다가 산업 산자부였다가 그런데 딱 두 기관이 이름이 안 바뀌었어요. 법무부. 법무부 국방부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제일 힘이 센 데잖아요. 그 말은 법무부의 이 법 체제는 군대 제도하고 같잖아요. 그 평상시에는 법이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은 이 안전성과 미래의 예측성 이게 70몇 년의 역사가 쌓인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 수사 이외에는 우리 지금 검사로부터 뭐 보통 사람들이 불려가서 무슨 고문당할 일이 있습니까? 제가 사회부 기자 하던 1970년대 경찰서에서는 기자들 보는 앞에서 형사들이 물고문을 했습니다. 또 기자들도 그걸 뭐 그냥 듣고 했어요. 예. 소매치기는 뭐 그러다가 한 3, 4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고문이 없어졌습니다. 3, 40년 만에 우리 역사에서 3, 40년 만에 고문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수사기관도 많이 좋아졌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전체를 악으로 지금 완전히 악마화하고 있잖아요. 검사와 검찰을 악마화하고 있잖아요. 이 사잡아서 공격하는 게 제일 이게 문제거든요. 헤이트 스피치의 정의가 사잡아서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느 지방 사람 또는 어느 계층 사람. 이건 일종의 헤이트 스피치적인 발상으로 지금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된다고 우리 정청래 대표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겁니다. 다음에 이게 집행으로 들어갔을 때 벌어질 그런 혼란상 그걸 그냥 뭐 가만 구경만 하겠습니까? 언론이 폭로를 하고 야당이 또 그걸 공격하고 하면은 이건 상당히 정권적 위기로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여러 우려를 말씀해 주셨고요. 한 2주 안에 현 상황이 이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또 향후 진행 상황도 함께 지켜보시죠. 일단 오늘 라크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